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 벌써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쪼록 긴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고생 많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면 차라리 그냥 연휴인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최근에도 철저하게 개별 이슈로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한 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잘 노출이 될지 또 재료들이 좀 더 부각이 될지 우린 사실 그런 거밖에 기다릴 게 없죠. 그나마 소통방에 올려드린 투자 전략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일정이나 재료들로 위안을 삼고 기대를 하고 계신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곧 10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재료들로 인한 선 반영이 이루어지면서 또 한 번 추석 이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최근 이제 8월부터였을까요? 시장이 좀 살벌하게 움직이면서 일본에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또 미국에선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고 또 금리를 내리는 게 경기 침체 때문에 0.5%포인트를 내리느냐 아니면 경기를 자연스럽게 꺾기 위해서 0.25를 내리느냐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았고 굉장히 소란스럽고 또 시끄러운 그런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시야를 너무 좁게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삼성중공업에 승부를 걸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종목으로 대박을 내고 나는 이제 끝, 평생 쓸 돈 다 벌었다 그러면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삼성중공업만 보고 삼성중공업이 잘 됐을 때 수익 잘 내서 엑시트하면 끝납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삼성중공업으로 수익을 잘 내더라도 그 다음 스텝으로 또 차근차근 하나씩 수익을 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함께 이해를 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이 역대급의 호재가 뜨더라도 그 호재가 예를 들어서 8월 5일과 같은 그런 폭락장에서 호재가 떴다? 물론 더 잘 갈 수도 있죠. 왜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너도 나도 개별 이슈가 강한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질질질 끌리는 적당한 공포감을 주는 시장에서 호재가 떴다? 이럴 땐 또 같이 끄집어 내려올 수도 있고 윗골이 길게 달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항상 시황이라는 건 우리가 일기예보처럼 생각을 하고 그날그날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 하십니다. 왜? 보통 평범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굳이 기사들을 보고 꾸역꾸역 그 내용들을 끄집어와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포장해서 여러분한테 희망만 주고 차트의 선만 긋고 단순히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이유도 근거도 논리도 부족한데 어차피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중공업 실제로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다 까봐야 하는 거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현실적으로 중립적으로 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등락을 보일 때 이 주가 등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매크로가 결국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는 건데 업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업종 내에서 대표적인 주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패시브 수급들은 또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개별 이슈로 인해서 등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삼성중공업 주가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그쵸? 근데 그냥 여기에만 꽂히고 또 여기에만 꽂혀서 선 긋고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그게 돈이 벌리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시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적어도 장중에만큼은 소통방 알림은 무조건 켜두셔라.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마 시황 브리핑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는 채널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적지도 않겠지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많은데 그런 채널들 그냥 거르셔도 됩니다.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함께 다루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채널들을 우선적으로 살피셔야 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긴 시간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참에 체크할 건 좀 체크를 하고 또 알 건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명절 이후에 주가 변동에 있어서 외부적인 영향들이 얼마만큼 작용을 할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간단히 체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휴일에도 고생한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미리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통방 참여 많이들 해주고 계신데요. 특히 9월 투자 전략서를 올려드리고 갑자기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보통 주가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특별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죠. 근데 바로바로 영상을 찾아보면 내가 찾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안 올라온단 말이죠. 적어도 녹화하는 시간도 걸리고 편집하는 시간도 걸리고 올리고 나서 또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한다면 실제 장중에 어떠한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빨리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매 영상마다 장중에만큼은 반드시 소통방 알림을 켜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손해를 복구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금 9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 역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증권가 찌라시, 물론 찌라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근거 없는 내용들도 아니어서 나중에 보면 또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미리미리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나중에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시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경기 흐름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된다. 바로 고용, 소비, 생산인데 생산 지표 같은 경우는 5개월째 조금 꺾이고 있죠. 미국 기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생산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무너졌었죠. 특히 제조업 지수 ISM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소비의 국가지 제조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ISM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게 미국 GDP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많이 두들겨 맞았던 그런 흐름이 있었죠. 또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데이터적인 측면에선 다소 애매한 부분들도 있죠. 특히 이민자 수나 실업률에서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데이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과 또 구인의 비율, 이런 것들에 같이 비례를 해서 계산을 하는데 무직인데 일할 생각도 없다? 이런 것들은 또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직업이 없는 사람 중에 부자인 사람들은 그냥 무직자나 실업자로 통계가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 주에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도 컨센에 잘 부합해서 나왔죠. 금리를 0.25%포인트를 내리면 그나마 양호한 거고, 만약 0.5%포인트를 내리면 연준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나 PPI 쪽에선 데이터가 양호했기 때문에 0.5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0.25 정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틀 연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죠.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어요. 유독 더 많이 두들겨 맞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일단 세 가지를 꼽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HBM에 대한 정점 논란. 결국엔 이게 또 AI 정점론이겠죠. AI에 대해서 정점이 나왔다. AI가 1차 단기 캐즘에 들어간다.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캐즘이라는 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초반에 신제품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호기심에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호기심으로만 초반에 구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후기도 나오고 유행도 타고,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 한 5%대에 진입을 했을 때 1차 캐즘이 오는데 호기심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다 구입을 한 거다. 근데 1차 캐즘을 넘어설 땐 또 어떤 식으로 넘어서냐면 그 신제품이 뭔가 더 새로운 거, 그리고 일상에 더 많이 침투하는 거, 그랬을 때 이제 5%에서 그 위로 대략 한 16%까지 또 열심히 2차 성장을 하죠. 이때 주가가 많이 갑니다. 그러다가 16에서 한 18% 정도 됐을 때 2차 캐즘이 또 찾아오죠. 지금 2차 캐즘을 맞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전기차, 그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캐즘을 넘어섰고 지금 현재 2차 캐즘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재 AI가 1차 캐즘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챗 GPT 런칭 잘했고 오픈 AI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침투는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쓰고 있진 않죠.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또 인류를 대체할 만큼의 혁신적이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극소수의 일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AI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논하는 혹은 취합하고 분석하고 통계 내리는 그런 다양한 섹터도 있는데 그쪽에서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수요가 엄청나게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AI에 대한 단기 정점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가 바로 반도체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대장은 바로 삼성전자고, 결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수급을 혼자 총대를 메고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전 세계 경기와 경제의 흐름들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주요 10개 지표가 있는데 그 10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한국에 대한 경기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기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섹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르면 올 11월 정도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 정도에 경기 선행지수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이르면 3개월 또는 더 걸린다면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경기 흐름이 어떠냐를 전망하는 지표인데,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움직임을 나타내고 동행지수가 똑같이 또 따라갑니다.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 CL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CLI가 올라가다가 꺾이게 되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경기가 이렇게 꺾이겠구나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우리나라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CLI와 동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꺾일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더 많기는 한데 외국인들의 최근 현물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게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고, 선물 시장에선 푸시나 숏을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밑으로 수익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목표 주가를 13만에서 9만 5천 원까지 크게 낮췄죠.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KB증권뿐만 아니라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쪽도 이런 식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여전히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죠. 이 이론을 직접 논문화하신 분이 미국의 캠벨 하비 교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차 역전 같은 경우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른 케이스다. 그래서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단정지어선 안 된다. 이번엔 좀 다른 케이스다. 실제로 이 교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발생한 금리차 역전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금리 차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 연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리로 정책 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 30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는 10년 장기, 경기에 대한 전망, 경제에 대한 전망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인데 이게 역전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만큼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빠르고 가팔랐기 때문에 단기물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다. 자, 근데 과거에 오일 쇼크나 외환 위기, 아시아발 금융 위기,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차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리차가 역전된 것과 지금 경기가 호황이었던 걸 꺾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금리차 역전은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를 논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한가요? 자,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라는 건 결국엔 고용, 소비, 생산 모두 다 위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해고율이 높아져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인건비죠. 그래서 해고율이 높아지고 신규 대출이 증가합니다.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 반면에 못 버티는 기업들은 또 연체율이 높아지겠죠. 결국 말 그대로 이러한 시스템의 위협이 심각하게 발생해야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후퇴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위기라고 논하지 말자. 아직 모든 것을 큰 위기처럼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선에선 당장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명분이 적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시장이 거래가 적더라도 시장 자체가 문을 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메이저들은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특정 포지션을 취하긴 취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대형주가 그 기본 베이스가 될 거고요. 종목에 대한 기준 말고 업종 기준으로 베팅할 매력이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저는 조선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2차 전지도 낙폭 과대로 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센티적인 측면 말고 딱 펀더멘탈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업종이나 업황으로 놓고 봤을 땐 조선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수주 모멘텀에 있어선 다소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이제 신규 수주를 계속해서 열심히 받아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량에서 빈자리가 얼마 없다. 빈자리가 얼마 없다 보니까 어때요? 고가 위주로 선별 수주를 받고 있는 거죠.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주가 들어오는 텀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양보다는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수주가 들어오는 걸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선주를 볼 땐 단순하게 수주 유입만 놓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수주가 좀 뜸하네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버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입 벌려서 받아 먹어야 된다. 이제는 수주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은 더 좋아진 거다. 자, 정리하자면 경기 침체 우려니 뭐니 불확실성 가득한 시장에선 실적이 그 가치를 증명해 주는데 결국 실적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 수주라는 게 있죠. 수주가 들어온다는 건 결국 실적이 되는 거고 실적이 결국엔 주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수주 산업이 아닌 섹터들은 제외지만 그쵸? 그래서 수주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리드 타임을 거쳐서 결국엔 실적을 만들어내고 그 실적이 주가를 만들어낸다. 이건 뭐 너무 쉬운 공식이죠. 그쵸? 그래서 이처럼 수주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역대급 호황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는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자, 조선업은 지난 2분기에 모든 섹터를 통틀어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1등인 섹터였습니다. 자, 보시면 업종별 컨센서스 대비 실적치인데요. 노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컨센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가 더 잘 나왔느냐. 자, 조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45.8%, 반도체가 17.7%인데 조선이 45.8%예요.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3분기부터는 단가가 높은 선박 생산을 시작하는 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산을 하면 내년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고가 되는 선박들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계약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생산을 하느냐? 이미 2분기 말, 지금 현재 3분기에 생산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 역사상 성과지수의 최고점이 191포인트인데 현재 190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동차로 따진다면 소나타가 3천만 원이었던 게 4천, 5천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수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게 191, 근데 지금 보시면 190 수준까지 와 있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시면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빠지고 있죠. 이건 이제 원가, 조선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가는 첫 번째가 인건비고 두 번째가 후판 가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건 오히려 P, 프라이스, 가격은 상승하는데 C, 코스트는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익이 그만큼 더 커지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선업이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주문을 넣었던 선박을 취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어요. 실제로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이때는 조선업이 역대급 호황이었죠.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07년, 2008년 이때가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금융위기 때 한번 폭삭 주저앉았다가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상향 그림을 기대할 수가 있다. 왜? 이때 당시에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미 붕괴가 다 됐기 때문에 오더가 들어왔던 걸 다 취소하고 또다시 넣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취소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와도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은 우리나라 조선의 대표적인 종목들 대형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고, 공격적인 성향에 가까운 분들은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익률을 좀 크게 내고 싶은 분들 중소형주로 편입을 하면 됩니다.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9월의 투자 전략서만큼은 꼭 받아보시고 9월이 가기 전에 10월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뺄 건 빼고 비중을 늘릴 건 늘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을 해놓고 10월, 11월 엄청난 상승장에 대비를 해야 한다. 미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죽겠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정말 잘 잡고 가시면 정말 큰 수익, 올겨울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도주라는 건 초반 상승에서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주도주라고 시장에서는 얘기 안 하죠. 아직도 반도체, 아직도 화장품, 아직도 전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참 오르고 나서 신고가 랠리를 연속적으로 뻗어갈 때 그때가 돼서야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때 주도주라는 견장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관심이 없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지금 사도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만 빠르게 한번 결정을 해보자. 오태가 있네요. 일주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을 베이스로 해서 실적은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이만큼 쉽고 편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지금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중공업 이미 수주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생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PF처럼 얘네들은 매출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수주가 있고 납기일이 있겠죠. 그러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돈을 받습니다. 1차는 계약금, 수주할 때 계약금, 그 다음에 2차는 중도금, 그 다음 3차는 최종적으로 배를 띄워서 내보낼 때 그때 잔금을 받죠. 그러면 그 중간에 배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떠냐? 부동산 PF처럼 돈을 끌어다 가는 건데, 물론 자기들 자본 가지고도 하겠지만 구조 조정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끌어온단 말이죠. 돈을 끌어오는 건 뭐예요? 결국에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지금 금리가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근데 이 배값은 계속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원가인 후판 가격도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결국 자동차나 다른 쪽에 많이 안 들어가니까 건설도 안 좋고 얼마나 좋아요. 받을 돈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들어갈 돈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섹터가 어디 있냐고요. 이걸 안 사면 대체 뭘 살 건데요. 자, 삼성중공업만큼은 진짜 적극적으로 사셔야 된다라고 떠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자주 안 보이니까. 자, 9월 투자 전략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은 대형주,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은 소형주, 각각 성향에 맞춰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혹시나 돈 내는 거 아닌가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돈 달라는 것도 돈 내라는 것도 절대 없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로 만든 자료인데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지만 주말에 가끔 라이브 방송할 때 빼고는 사실 영상만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물론 중장기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하지만 급등주나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수급에 있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는 동영상만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소통방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소통방 활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 정보들이 있고요. 장 전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히든 종목,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그날 급등 종목들을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검색식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것도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중간중간에 실시간 이슈들, 여기에 증권가에서 갓 나온 뜨끈뜨끈한 소식들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복잡할 거 하나 없고요. 처음엔 그냥 몇 번 지켜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 수익률과 상승률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종목에 맞는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바로바로 진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통방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싫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께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통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들어오시냐고요. 그쵸? 대신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저 역시도 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방에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 추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소통방 입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으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직접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식 받아가실 때 PC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 HTS, MTS가 있죠. 여기에 적용하는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 잘 못 다루시는 분들, 정말 주식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5분이면 5분이다 뭐예요. 2, 3분이면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검색식으로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색식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검색식도 싫고 소통방도 싫다, 나는 그냥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딱 3개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다른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딱 이것만 보내드리니까요.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소통방 참여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히든 종목이나 추천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 두 번째, 조건 검색식 세팅을 통해서 내 손으로 직접 급등주를 한번 찾아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문자로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난 시간도 없고 이도저도 귀찮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 3가지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번호 하나당 한 번씩만 가능하니까요. 이것저것 다 보내지 마시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결정을 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식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그쵸?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낼 수가 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들을 제가 확신으로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HTS 창을 켭니다. 켜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검색창에 뭐라고 치느냐, 0156을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검색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저한테 검색식을 받고 나면 여기에 2% 급등주, 추천 종목 이렇게 검색식이 뜰 텐데 이거를 클릭하면 제 검색식에 오늘 잡힌 종목이 뜹니다. 등락률 높은 순으로 바꿔주면, 자, 지금 17개 종목이 잡혔죠. 오늘 상한가 종목 2개 나와줬고요. 자, 급등 종목들도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뭘 하냐? 자, 일단 뒤에 있는 창은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야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예, 확실히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 색깔의 비교 분석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자,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2% 급등주 추천 종목 검색식이 뜨죠? 자, 왼쪽에 있는 거랑 같은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락률을 높은 순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처음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차트부터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에 총 몇 가지가 뜨죠? 네, 총 5가지가 뜹니다. 바로 이 5가지 지표 중에 매매 신호가 하나라도 매수로 떠 있다, 그럼 그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장시작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검색식에 미리 설정해 놓은 값에 따라서 오늘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정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어려운 거지, 이것만 잘 잡아 놓으면 그날그날의 급등 종목을 정말 쉽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유진테크놀로지 상한가 같죠? 이거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일봉으로 돼 있는 걸 분봉 1분봉으로 바꿔주시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몇 시를 보는 거라고 했죠? 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뜬다? 매수 신호가 뜬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지표 중에 2번 기술적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똑같이 차트에 이런 식으로 2번 매수 신호가 뜹니다. 자, 나노엔텍도 들어가서 1번 지표 떴죠. 그럼 끝. 설정해 놓은 지표에 매수 신호만 잡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 계속 보시면요, 케어랩스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보면 이건 24%가 올랐지만 매수 신호가 없어요. 자, 엔캠은 21% 올랐지만 매수 신호 없고, 스킨앤스킨은 1번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검색식에 잡힌 종목을 이 비교 분석에 들어가서 매수 신호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언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날의 급등 그 이상의 상한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을 다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아가서 그냥 등록만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검색식을 HTS뿐만 아니라 MTS, 컴퓨터가 아니어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는 방법 받아가셔서 한번 적용만 시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컴맹에 모바일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서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해요. 그냥 보시면 설정값들 클릭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거만큼은 꼭 받아가셔라. 이처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장 전에 미리 그날의 급등 예상 종목들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쉽게 정말 간편하게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와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돈 버는 주식, 현명한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축하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오늘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2%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였습니다.